양쪽에 계시는 두 분 교수님 모시고 먼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분 교수님 인사 말씀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에 있는 김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보험병원에 있는 이청우입니다. 먼저 교수님 두 분께 이제 첫 번째 질문은요. 꽃가루 알레르기랑 알레르기 비염은 어떻게 다를까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이제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 물질에 반응하는 모든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거는 그게 마침 이제 코에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꽃가루라는 뜻이기 때문에 꽃가루에서 알레르기가 생겼고 그게 비염을 일으킨다. 그러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알레르기 비염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가 아니어도 생길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진먼지 진드기,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진드기류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특정 물질, 어떤 나무라든가 뭐 어떤 특정 물질, 뭐 카페트, 뭐 동물 털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 털이나 요즘에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시는데 그런 털에서도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비염을 일으키죠. 또 비염이 아니더라도 알레르기에 의해서 결막염이 생긴다든지 뭐 다양한 질환들은 사실 알레르기가 다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범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 그리고 증상으로 봤을 때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내 증상이 알레르기 질환일까? 뭐 꽃가루 알레르기일까? 이게 비염일까? 이렇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의심을 쉽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알레르기라는 것은 이제 특정 물질에 의해서 이제 그 몸이 감작되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꽃가루 알레르기라면 이제 꽃가루가 많은 봄철 그런 시절에 이제 알러지 증상, 알레르기가 생기면서 증상이 발생한다면 꽃가루 알레르기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어느 특정 장소에만 가면 이제 뭐 콧물이 나고 대체기가 나고 뭐가 불편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소에 있는 어떤 특정한 것에 의한 알레르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유발균이 있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비롯해서 다른 비염들도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상적인 것만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사실은 저는 알레르기 질환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굉장히 심한 알레르기 비염 환자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과 같이 굉장히 기온이 낮고 또 따뜻한 곳에 있었다가 밖에는 굉장히 춥고 이렇게 온도 변화가 심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항히스타민제 약을 꼭 먹어야만 좀 편하게 그나마 일상생활이 가능해서, 그러면 이제 뭐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아니면 뭐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증상이 심하시거나 혹은 뭐 어떤 때 약물 치료를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증상이 있을 경우, 특히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곤란하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결국 약물 치료라고 하는 것은 기대한 거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증상 완화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죠. 특히 항히스타민제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알레르기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억제해주는 이런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를 드시면 아무래도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사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먹어볼 때도 그렇고 환자들이 먹었을 때 그런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굉장히 졸립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항히스타민제도 많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이제 3세대 항히스타민제, 뭐 4세대 이렇게 나오는 약들은 졸림 증상을 많이 완화시켰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드시면 좀 졸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든가, 특히 위험한 어떤 도구를 이용한 작업을 한다든가 운전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학생들이나 혹은 낮에 뭐 운전을 장시간 하셔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이제 졸린 항히스타민제 약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곤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저녁약이라든지 취침 전 약
이렇게 해서 하루에 뭐 한 번 정도만 드시도록 증상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약물 복용을 좀 조절해 보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꾸준히 항히스타민을 계속 먹고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저처럼 혹시 교수님 뭐 항히스타민제 이렇게 계속 먹어도 되냐, 평생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장기적으로 뭐 복용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 있을 거는 현재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문제 없이 의사 처방에 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한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을 사용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선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굉장히 뭐 추운 곳을 간다든지 혹은 먼지가 많은 곳을 갈 때는 미리 항히스타민제 하나를 먹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 증상을 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알레르기 반응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약물 치료 이외에 좀 환자분들께서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평소에 좀 뭐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봄철, 가을철 이럴 때 꽃가루가 막 날리고 있어요. 내가 꽃가루가 안 날리는 곳을 가야 된다. 이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떤 감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해서 그런 감작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특히 실내에서는 환기를 좀 자주 한다든가, 그다음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어떤 특정 물질들을 잘 찾아내는 거, 이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꼭 꽃가루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동물의 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알레르기가 생겼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뭐 쇼파라든가 침구류를 잘 소독을 한다든가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되겠죠. 주원 교수님께서는 알레르기 예방을 위해서 환자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좀 해주고 계시나요?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회피요법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알레르기라는 것은 그 원인 물질이 없으면 생기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사실 마스크도 우리가 지금 국내에 사용하는 마스크가 다양한 종류가 있긴 한데, 해외 문헌 같은 경우를 찾아보면 일반적인 수술 마스크,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일반적인 그 방어 기능 정도만 한 마스크만으로도 알러지 비염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조금 더 필터가 좋은 마스크일수록 좋을 수 있지만, 사실 마스크를 착용하냐 안 하냐보다도 착용 방법을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도록 한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겪어봐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동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피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 어떤 문헌 같은 경우 제가 재미있는 문구를 좀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정답이지만, 그런 동물을 키우는 것이 더 도움이, 뭐 정서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도 밝히긴 하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알레르기의 그 노출을 한꺼번에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조금씩 알레르기를 그 원인 물질을 조금씩 이렇게 느끼게 해주면 우리가 그런 게 좀 무뎌지는 경향이 생긴다는 또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조금 있을 때 계속 노출을 시키면서 그렇게 감작을 시키는, 그래서 탈감작화 시킨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도 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